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8년 만에 만났는데 예.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비결이 뭡니까? 젊어지지는 않았을 거고 맨발 걷기를 많이 합니다. 아, 최근에 또 윤 대통령이 구속되는 바람에 예. 그 마음이 아파서 술을 좀 절주를 거의 금주하다시피 했더니 야, 그 얼굴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지사님 이 임기 반환점을 도셨는데 예. 지금까지 좀 성과를 일단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저는 이 슬로건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아,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는 거를 대한민국 바꾸는 일들을 좀 해보자.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출생과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네. 저출생과 전쟁.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할 줄도 모른다. 모든 정책에 앞서서 인구 정책 문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출생과 전쟁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한 100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피부에 와닿아야 된다. 피부에. 지금 나라에서 하는 게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다. 그래 했더니 윤 대통령께서 6월 달에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예.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비상근 조직인데 상근 조직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 우리 경북의 정책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경북 정책을. 그래서 경북에서 쏘아 올린 것이 국가 정책이 되도록 한다. 또 그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농업 대전환을 했습니다. 농업 대전환. 지금 대한민국 농사 짓는 분들이 연세가 다 높아요. 대부분이. 연세가 높고 그다음에 자기가 경작 면적이 적습니다. 너무. 그래서 이것을 대규모 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대규모하고 과학화, 그다음에 기계화. 그러니까 이모작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연세 많은 어른들은 일모작만 하고 맙니다. 보통 벼농사 짓고 마는데 이것을 벼농사 안 짓고 콩을 심고 양파를 심으니까 5배가 나옵니다. 콩 심고. 그 다음에 밀이라든지 이런 거 심고 적어도 3배 내지 5배가 나오도록 농업 대전하는데 이것도 농림부에서 현장에 와보더니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라고 있는데 그 와서 농사 짓는 걸 보더니 이거 국가 농사 짓는 방법을 바꾸자. 그래서 농림부에서 전국에 이런 형태로 하자. 그래서 지금 쌀농사 많이 짓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쌀농사 짓는 것을 이모작으로 바꾸면 쌀농사 거의 안 짓습니다. 다른 공부로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이 조합에 가입해가지고 그 땅을 내놓으면 무조건 2배 줍니다. 자기 농사 지을 때보다 2배. 여기는 3배 내지 5배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비로 쓰고, 그러고 더 많으면 또 다른 기계를 또 사고. 그래 대한민국 농법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주주형 공동운동은 무슨 이야기죠? 그러니까 땅 주인이 그 지주가 주주가 되는 겁니다. 땅 주인이 땅을 내놓으면 주주 형태로 공동 영농으로 간다 이 말. 지주가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땅만 내놓으면은 이 젊은이들이 와서 기계로 대규모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한 데가 110헥타, 그래서 33만 평을 4사람이 농사 다 짓습니다. 4사람이. 4사람이. 기계로 하니까. 오. 그러니까 그 동민들은 너무 좋아하죠. 아니, 어떤 분은 종친에서 가지고 있는 땅. 예. 이 5만 평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거 해마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가 농사를 어떻게 짓고 하면은 평당 얼마 받느냐. 쌀 농사만 지면 평당 1,000원 받습니다. 1,000원. 그 옛날 도지 놓는다 이거는데 1,000원 받는데 이것을 여기에 내놓으니까 얼마 주느냐? 3,200원을 줬습니다. 깜짝 놀라면 깜짝 놀라. 아, 이렇게 많이 주느냐. 그래서 이런 농사 짓는 방법을 바꿔줍니다. 예. 투자 유치도 뭐 상당히 하셨다고. 투자 유치는 이제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대기업들이 1,000조를 투자하겠다. 1,000조. 우리 4대 기업을 중심으로 1,000조를 투자한다 하기를 저들은 100조 투자 유치를 만들어서 10분의 1은 땡겨와야 되겠다. 10분의 1. 100조 투자 유치를 했는데 그 첫 시작부터 해가 지금 한 30조 가까이 했습니다. 30조. 100조까지는 못 채우겠지만 50조는 넘어 들어가는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조 투자한다 하는 대기업에서 투자가 많이 멈췄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특히 배터리 분야, 이런 분야, 반도체 배터리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가 배터리 분야가 많이 일어나다가 지금 배터리 형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많이 멈춰졌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지금 한 30조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예. 그 슬로건이 아까 처음 말씀할 때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했는데 제가 처음 들을 때는 이거 좀 슬로건이 그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경북은 이 지방이잖아요. 예. 지방은 지금 소멸론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무슨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냐 싶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그럼요. 벌어지고 있네요.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우리나라가 산림이 옛날엔 70%인데 지금 63%로 줄었어요. 예. 왜냐하면 간척도 하고 땅도 넓히고 그다음에 산을 또 개발도 하고 건설도 하고 이러다 보니 우리 경북은 산이 71%입니다. 아직도. 그러면 산이 이거 바라만 보는 산이에요. 그래서 돈 되는 산으로 바꾸자. 돈 되는 산. 그래서 어떻게 하는 산림자원국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산림자원국을 별도로 만들어서 돈 되는 산으로 바꾸자. 대한민국 산은 산림청에서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좀 권한을 넘겨줘라. 권한을 넘겨주면 그 청송의 주황산 그 산안업에 없는 청송 땅에 그 산을 바라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뭐 호텔도 짓고 주황산에다가 그 다음에 그에 뭐 걸맞는 시설도 하고 관광객 넘쳐나도록 해야지. 골프장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도록 제가 요청을 많이 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돈 되는 산을 하자. 산림청 제가 특강을 가가지고 돈 되는 산을 만들어야 되지. 바라보는 산만 하고 등산만 다니고 말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그 산도 문중산 있잖아요. 문중산. 우리 문중산 때문에 싸움이 나나 이게요. 문중산이 있으면 싸움이 생겨야 된다. 분쟁이 생겨야 된다. 왜? 돈이 돼봐라. 그래서 왜 내 지분을 안 주느냐 이게. 저 사돈 8촌까지 다 찾아올 거다. 그런데 지금 아무 돈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되는 산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에서 돈 되는 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으로 70% 산을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바꾸겠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그러면서 아까 저출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 이거 뭐 국가적 과제이고 특히 지방은 지방 소멸련에 아주 밀접하게 예. 이 부분을 지금 해결해 나가고 계시다고 하니까 예. 그게 참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24년도는 인구가 애 놓는 게 줄어드니까 약간 23년도보다 약간 반등했습니다. 예. 23년에 비해서 출산율이 23년도는 0.72였습니다. 72. 그런데 24년에 0.75가 됐습니다. 예. 0.03이 올랐습니다. 경상북도는 0.86이었는데 0.90이 돼서 0.04가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이 조금 반등했다. 예.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쏘아 올린 그 저출생과 전쟁이 효과를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경상북도는 어떻게 하느냐. 예.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 보니까 결혼을 잘 안 합니다. 지금 30대 반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반이. 왜 안 하느냐. 만남이 어려워요. 만나는 자체가 힘들어요. 독자적으로 멀리 떨어져 살고 뭐 등등 일하다 보니까 만나요. 그래서 만남을 주선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크루즈를 한번 여행을 시켜줬어요. 크루즈. 한 200만 넘으면 됩니다. 한 사람 보내주는데. 크루즈로 4박 5일 여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 200명, 남자 200명 뽑아가 400명. 그래가 4박 5일 하고 나면 저끼리 취미 뭐 활동도 하고 안에서 게임도 하고 4박 5일 밖으로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배 안에만 있으니까. 예. 그러면 짝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남. 예. 그 다음에 만나고 나면 결혼하려고 하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집 문제입니다. 집 문제. 과거는 우리는 사글세 이런 거 살았는데 요새는 사글세 이름도 모릅니다. 그 월세 살거나 아파트에 월세 가거나 전세 갑니다. 월세, 전세. 월세는 30만 원 한 달에 보태주고 전세는 이자를 한 2% 정도 보태줍니다. 이자를.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기를 놓으면은 무조건
우리 아파트 1층을 다 구입합니다. 아파트 1층에서 애를 무조건 맡겨놓으면 우리가 다 봐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 공무로 1층에 육아시설 만들어가지고. 육아시설 만들고. 출근할 때 애 맡겨놓고 24시간 하기 때문에 퇴근할 때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선생님들 제일 대접을 잘해줍니다. 내가 선생님도 5급 공무원 대접해줘라. 5급 공무원. 그렇게 자부심이 생깁니다. 애기 육아하는 보면서. 선생님. 예. 자부심이. 또 그 옆에 경로당을 만듭니다. 경로당 만들어서 그 경로당에서 신체 검사 다 해가 아주 건강한 분들은 여기 와서 놀아라 애들하고. 그럼 애들이 뭐 배가 갑자기 아프다. 옛날에 할머니 배 아프면 내 손이 약손이다. 그거 진짜 내 손이 약손 됩니다 그거.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애들을 더 잘 봅니다. 또 할머니도 덜 심심하고. 그 대신에 할머니들이 그 와서 놀면은 1시간에 5,000원 주는 거예요. 1시간에. 그 3시간 이상, 3시간 정도까지. 그러면 또 나는 직접 육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집에서 내가 자기가. 휴직 해가지고 육아를 하잖아요. 근데 혼자 애기 보내기 너무 힘드는 거예요. 힘들면 거기에 또 애기 몇 개 놓는 게 가서. 몇 개 놓으면은 이분이 그 앉아서 그 애기가 있고 창밖에 이분 앉아서 뭐 유튜브도 하고 카톡도 하고 또 노래도 듣고 앉아 놀면 되는 거서. 놀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감독이 되는 거예요. 감독. 그러면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 육아하는 그걸 직접 내려서 노니까 자기 아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자기 아가. 그 몇 호실 엄마가 그 놀냐? 누구 엄마? 우리 애가 잘 놀더나? 그 동네가 살아나는 거예요. 동네가.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서 육아하는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좋습니다. 서로 줄을 서가지고 다 채용을 못해요. 다 들어올지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돈 줘가 해결 안 됩니다. 이렇게 육아를 지원해 줘야 돼요. 지원. 돈을 만약에 1억 줬다. 어디 부역에서 1억 줬잖아요. 예. 1억 주고 아버지가 농 때려가 술 다 먹더나 안 그러면 주식 투자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애는 어떻게 키우나 이게 그 이후에. 그래서 애를 나라에서 키워주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해주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초등학생들도 여기 와서 초등반, 저학년반, 고학년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거 시키는 거예요. 그 운동장에 가서 놀고 그 다음에 의영소방대, 자율방범대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도록. 왜냐하면 애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 자원봉사하면 또 기분 좋고 그 와서 애들 뛰어노는 걸 감독하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이게 공동체에서 애기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애 키웠잖아요. 예. 그 형태를 여기에 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안 가니까 학원비가 안 들어요. 학원비가. 학원비가 안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경북으로 치자면은 올해 에이펙 정상회가 가장 중요한 그 행사인데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재무차관 회의, 그러니까 고위 관리 준비위원회, 고위 관리 공무원들이 준비위원회 준비를 합니다. 와서 그래 에이펙 21개 국가에서 2,000명 왔습니다. 2,000명. 이분들이 이제 에이펙 사전 연습회의죠. 그 주제는 뭘 할 거냐 회의를 이제 와서 했는데 회의하고 평가. 그러니까 여기 시설이 어떻고 안내는 어떻고 그다음 음식은 어떻고 그다음에 뭐 교통편은 어떻고 이런 걸 전부 평가를 해달라. 그래 94점이 나왔더라고요. 100점 만점에 94점 나왔는데 6점 모자른 부분을 아직 에이펙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6점 모자른 부분은 지금 그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아주 잘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에이펙은 21개 나라에서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나라가 다 들어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그다음에 일본, 이시다,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 이 사람들이 올 거예요. 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푸틴은 아직까지 전쟁 중이라서 에이펙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트럼프 보고 푸틴 좀 데려오라고 지금 제가 조셉 윤 대리대사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시진핑은 다음 개최국에서 온다고 했고요. 트럼프도 지금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푸틴 데리고 오고 더 좋은 거는 김정은이 좀 그러니까. 들어보고 데려오라 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한국의 평화 기반이 구축됩니다. 그 지사님께서 APEC을 남북한 평화뿐만 아니라 예. 세계 평화적인 세계. 계기로 만들겠다. 그러면 트럼프는 예. 노벨 평화상 무조건. 이걸 내가 미국 대사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예. 그 본국에 선고했을 거예요. 하면 트럼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트럼프는 5배 불방 예. 노벨상 평화상. 이리저리 노벨 평화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예. 근데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시진핑은 다음 개최국이거든요. 예. 우리한테 바톤을 받으러 와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도 페루 리마에서 24인도 개최할 때 거기 가서 바톤 받았습니다. 받아와가지고 그 초청 인사를 지붕 없는 박물관,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로에서 내년에 모시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인사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 이 몇 월 달에? 10월 31일하고 11월 1일 이틀간 정상이에요. 지금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또 지사님이 민생과 기업 살리는 또 특별한 또 대책을 세우고 계시다는데. 그래서 지금 민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여하튼 이자를 좀 깎아주고 이자가 비싸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 이자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신용보장재단 같은 데서 돈을 빌릴 수 없는 형편이 된 사람이 많아요. 신용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도 지원해주는. 그래서 이 정책을 특단의 대책을 내리자. 지금 민생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특별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추경 때는 빚을 냈거나 이 사람들 지원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평소에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도적 철학을 예. 갖고 계시면서 여러 기업들하고 뭐 인센티브, 인프라 이런 부분. 예. 저는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다.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도 중앙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기업을 위한 서비스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기업이 뭘 해달라 하면은 깜빵 안 가면 다 해줘야 된다. 깜빵 안 가면 불법 아니면 다 해줘야 된다. 그래서 슬로건을 제가 깜빵 가나 안 가나 깜빵 가면 해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서비스 기관인데 그걸 마치 자기 권한인 줄 알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고 어떻게 하면 되도록 만들어 주느냐. 그렇게 만들어야 돼. 한두 가지 정책이 아니고 기본 정신이 깜빵 가면 다 해라. 그런 걸 지금 주장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뭐 자료가 특별 대책 12가지나 만들어 놨으니까 김진호 참고해가 쓰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북하면 또 이 전국적인 뉴스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게 이제 그때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지사님이 같이 이 협약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이렇게 소식은 잘 들려오고 있지는 않아요. 대구는 이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놨고요. 대구 경북 통합을. 우리 경북은 이제 제가 이 통합을 먼저 주장한 사람인데 뭐냐 하면은 지금 지방자치가 임명제 때 하고 똑같이 지방자치 권한을 줘놓고 선출만 해놓은 거예요. 선출직. 시도지사 뽑아놨지 권한은 옛날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권한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산림청에서 재선충 약까지 무슨 약을 쳐라 내려오고 우리 산도 산림청이 다 관리하고 바다는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강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논밭은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그저 심부름할 뿐이에요. 이래가 나는 안 된다. 그건 내 마음대로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249가지를 특례를 요청해 놨습니다. 249가지. 그게 지방자치 권한 강화, 그 다음에 지방분권, 재정분권 강화, 지방자치권, 재정권. 이걸 요청을 해놨는데 중앙정부와 협상을 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중앙정부 협상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주로 행안부 장관이 이주가 되고 하고 대통령이 적극 지원하는 하에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이래 해야 되는데 행안부 장관이 자리가 비었잖아요 지금. 그러고
일반 공무원들도 뭐 탄핵이니 뭐니 뭐 하다 이 사람 조사받으러 다니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신경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 중단돼가 있고 정부가 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 협상해서 연말까지 국회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사님은 그 뭐야 국회의원으로 또 이 당에 이렇게 여당의 사무총장으로도 하실 때 국정 전반을 다 깨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지방정부 이 수장으로 계시는데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게 임명제 때하고 단체장만 선출만 하지 똑같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벌써 단체장을 선출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95년 때 30년 됐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중앙에서 그날 안 내놓습니다. 왜 안 내놓죠? 시도지사 협의회장 할 때, 네. 자 중소기업청이 지방에 와 있거든요. 왜 너희들이 와 있느냐요. 중소기업 우리가 관리해야지 왜 너희들이 관리하는 얘기. 내놔라. 그날 내놓으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줘라 이야. 대통령께서는 사법권까지 다 줘라. 국방 예교만 놔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공무원들은 중소기업 내놓으라 하니까 중소기업청 철수하고 그날 우리한테 달라고 하니까 중소기업부가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예산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조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들이. 그래서 그러면 누가 지방정부로 오면 안 되나? 지방정부. 이걸 해결을 못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환경, 뭐 노동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지방청 다 있잖아요. 네. 지방청이 왜 있습니까? 지방정부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도 이해를 못 합니다. 왜? 5,000년 동안 중앙 집권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 집권제를 하고 그 지방에 있는 공무원도 뭘 좀 하락하면 중앙에 물어보고 한다. 내가 뭘 좀 이것 좀 해봐라 하면은 중앙에 물어본 스마트팜을 만드는데 임야를 못하게 돼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팜 웃기는 일 아닙니까? 임야에 스마트팜 해야지. 그러면 이제 여기 대지 논밭이 있고 임야가 좀 포함됐어요. 사실은 지금 논밭으로 쓰는데 여기 임야로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지금. 걔가 내가 쓰고 있는데 이걸 등기부 띄면은 대장을 띄면은 임야로 돼가 있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 말락하게 논인 줄 알고 샀는데 임야인 거예요. 임야는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그래 내가 민원이 올라왔길래 그냥 허가해줘라. 지금 논밭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 허가해주면 되지. 또 물어본다 이게. 제발 물어보죠. 해줬다 깜빡 안 간다 그거. 그래 내가 깜빡 안 간다 하고 해줘버렸어. 내가 사인해 해줘버렸습니다. 너무나 습관화돼가 있어요. 너무나. 그 지금 현재 이 계엄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보면은 지방 분권 개헌 주장들이 많아요. 지방 분권 당연히 해야 되죠. 제가 지금 249가지 요청했는 게 이런 게 지방 분권입니다. 지방 분권. 지방 분권. 그래서 저는 개헌을 할 때 대통령 권한을 책임 총리한테 자기는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외교, 국방, 그다음에 기후 문제라든지 국가적 난제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민 화합 이런 것들 남북 통일 이런 것도 책임지고 나머지 일상 업무는 총리가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총리가 하는 업무 중에 중앙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은 지방정부에서 하는 이게 지방분권. 그래서 대통령 권한을 총리한테 주고 또 지방에 주고 이래 지방분권. 대통령 권한도 분권, 그중에 지방분권. 또 국회는 양원제를 해서 또 양원제라고 선거구제도 소, 중, 대 선거구로 가야 됩니다. 수원시가 5명 뽑는데 5명 한꺼번에 뽑아야 돼요. 그래 여야가 골고루 됩니다. 지금 수원 같은 데 야당만 100% 되고 이런 경우는 여야가 골고루 되고 저 시골 같은 데는 소선거가 되고 땅이 안 그래도 넓은데 또 늦게 또 합쳐놨거든요. 그따가 중대선거 안 나가면 선거 구역이 너무 넓어서 힘듭니다. 도지사는 똑같아집니다. 나중에 가면. 소, 중, 구미시나 포항시는 2명 뽑거든요. 2명을 포항에서 2명 뽑지 가벌로 나눠가 2명 뽑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소, 중, 대. 대는 한 4명 이상 뽑는 건 대, 2명, 3명 뽑는 건 중선거고 1명 뽑는 건 소선거.
이런 선거제를 그건 처음 제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해야 됩니다. 소, 중, 대. 예, 예. 예. 그래 해야 그게 되고 행정구역은 유지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유지돼야죠. 행정구역 바꾸는 게 전쟁나면 전쟁나. 그래서 국회는 양원제, 그 하원은 방금 소중대 선거구를 뽑는 하원, 그다음에 상원은 지역 대표, 뭐 미국처럼. 예. 미국은 지역마다 2명씩 해놨잖아요. 예. 해놨는데 우리는 뭐 너무 인구 편차가 심하니까 2명 내지 3명. 거기서 그럼 이 아까 책임 총리라 말씀하셨는데 총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 안들이 있어요. 국회에서 뽑자. 국회에서 2명을 뽑아서 대통령 임명하자.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뽑는 거는 대통령의 당이 다르면 우리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예. 이게 서로 양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 뽑았으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을 국회에서 동의받는 현재 형태로 가면은 근데 그러면 책임 총리가 대통령 임명한 책임 총리 되나요? 권한을 대통령한테 사인 받으러 안 가면은 결재권을 없으면 그 자동 독립됩니다. 책임 총리 됩니다. 그 대통령한테 사인 받는 걸 딱 항목을 정해 놓는 거예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 외교 국방, 기후 문제, 국민 화합 문제, 통일 문제 이런 것들 몇 가지 더 찾아가지고 예. 그리고 경북에 보면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예. 이것도 상당히 전국적 이슈입니다. 이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 이제 공항은 이치가 정해졌고요. 예. 하는 방법은 정해져가 있는데 대구의 공항 땅을 팔아서 군사 공항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한 11조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땅 팔아가 이거 짓고 나면은 이 11조를 투자를 먼저 하고 이 땅을 팔아가 써야 되는데 20년 세월이 걸립니다. 잘못하면 20년 안에 11조 투자하고 돈 뽑아가 업자가 안 나타납니다. 지금 업자가. 그래서 대구시에서 공자금을 좀 쓰자. 이자 싼 거를. 그럼 업자가 나타나.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 상태는 공사할 사람이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데 방법을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이제 공항 들어가는 철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민간 공항도 있고 민간 공항이 2조 6천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나가는 길 철도하고 이거를 패키지로 해서 입찰을 보이자. 그러면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이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 대신에 이 공항 빌리는 돈은 도하고 시에서 빌려주자. 나라에서 안 되면. 그래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예. 2030년 뭐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됩니다. 지금 뭐 시작하면 되니까요. 공사기간 한 3년 하면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의료 분쟁에서 지금 뭐 아직까지 아직 정리는 안 됐잖아요. 예, 그런데 필수 의료 분야를 위해서라도 지사님께서는 지역 의대 신설은 꼭 필요하다라고 예. 주창하고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런데 현재 그 의사 수 뭐 이렇게 저렇게 보면 만만찮은 것 같아요. 지역 의대 신설이. 그래서 이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지역에 이제 지역 의과대학 졸업한 사람이 다 수도권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 출신을 지금 60% 뽑도록 해놨어요. 해놨는데 경북 북부 지역 같은 데는 의과대학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다. 그래서 의사 수가 제일 적은 데 경북이거든요. 인구 수에 비해서. 그래서 안동대가 이제 경북대학으로 바뀌었는데 경북이야 경북. 경북대학 바뀌었는데 거기 의과대학을 신설해 달라. 또 포스텍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그 의과대학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달라. 그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번에 아무래도 지금 의료 대란이 났으니까 대란이 좀 넘어가야 그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산업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은 저는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분야를 이렇게 인재를 길러서는 어렵다. 이공계 출신이 1등부터 3층까지 의과대학 다 가고 난 다음에 예? 그 뒤에서 온 친구들도 서울공대 졸업하면 반이 미국으로 갑니다. 졸업생이.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경북 지역에서 탑티어 그러니까 이공계 석박사 과정 뽑아서
한 달에 500만 원씩 월급을 줄자. 월급. 그 까대 까는 것보다 더 낫도록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취업하면은 의사보다 돈 더 많이 벌게. 그래 인재를 유입해야 된다. 인재 유입. 인재를 유입해가 해야 되지. 현재 과학기술 분야 이런 형태로 가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다. 삼성전자가 애플하고 2000년에는 삼성전자가 2배였어요. 주식값이. 지금 애플이 10배입니다. 10배. 그렇더라고요. 그 왜 그래 됐냐? 삼성전자는 인재가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산업을 어떤 분야를 키울 거냐. 우리 경북에서는 뭐 한 4가지 정도 정해놨거든요. 에너지, 그래 원자나 SMR,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 에너지 분야, 그 배터리, 그 에너지 분야를 아주 우리 강점이 많습니다. 우리 저기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들어가 있고요. 반도체, 바이오, 앞으로 바이오가 큰 음식과 같이 바이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 투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재를 키우고 그렇게 하려고. K 탑티어 석박사 프로그램. 네, 방금 그 이야기한 건 제가. 전국 현안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헌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는 윤 대통령 2.0 시대라야 되지. 만약에 조기 대선한다든지 이래 되면 그 헌법 개정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복귀해가지고 자기가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헌법 개정도 하고 체제 정비도 하고 뭐 반국가 세력 체결하고 이 시기라야 헌법 개정이 되지. 만약에 대선이 일어나면은 탄핵되면 어렵다. 어렵죠. 못합니다. 왜 선거하기 바쁘고 당선된 사람이 그 개헌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내가 볼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 아, 개헌을 복귀해야 된다. 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불가능합니다. 딴 사람이 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전에 그 국회 개헌 특위 만들어서 다 만들었잖아요. 헌법안을. 맞습니다. 다 만들어놨는데 탄핵 딱 되니까 민주당에서 바로 걷어차고 나갔어요. 뭐 대통령이 따놓은 당상인데 무슨 헌법 개정하나. 똑같습니다. 안 됩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살아와야 돼요. 분권형이 되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확실한 사람은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안 거죠. 합니다. 안 합니다. 대수도 안 하고 된 다음에도 안 하고. 그래서 어쨌든 윤 대통령이 살아와야 복귀야만이 본인 약속한 대로 개헌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도 탄핵이 각하 기각되든 인용될지 그건 모르잖아요. 뭐 탄핵 윤석열 대통령 각하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각하라 부르면 탄핵 각하된다. 그런데 지금 인용될 경우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 단체장들이 상당히 그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도 뭐 저는 조기 대선 없다고 보고 불가능합니다, 조기 대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강력 단체장들이 이렇게 뭐 거의 절반 정도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고 다른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 작은 정부, 중앙 정부는 아니지만 작은 정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경험과 경륜 그리고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가지고 했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소중한 자산 아니냐 이런 평을 하더라고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으로는 국회의원 몇 번 하고 광역단체장 했는 사람이 그 경험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 그런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지방 정부로 작은 정부나 논쟁을 해봐야 종합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대통령이 한 분야만 알아서 안 되거든요. 대통령이 우리가 깊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역대 대통령이 상당히 불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준비된 대통령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금방 말씀 경험. 종합행정의 경험.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된 사람 너무 많이 흔들어요. 아, 흔든다. 흔들어요. 너무 많이 흔들어. 그렇게 되면 불행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가족 사치 디비고 이러니까
100에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외국 같은 데 그렇게 흔들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너무 권한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흔들은 거예요. 또 너무 독식을 했기 때문에. 권한을 나누면은 그렇게 흔들 이유도 없어요. 요 질문이 중요한데요. 예.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금방 말씀대로 각하되거나 예. 기각되거나 혹은 인용되더라도 그 이후에 정치적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 다 혼란스럽죠. 예, 그래서 지사님께서 일찍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는 균형과 다양성을 회복할 노력이 필요하다. 예. 라는 걸 강조하셨거든요. 예, 예. 이걸 위해서는 좀 우리 정치가 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선거 제도 자체가 예. 그 성자 독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좀 나눠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네. 떨어진 사람도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자만 다 가져가니까 이게 뭐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지금. 죽기 살기로. 지난 총선 또 득표율은 5.4%밖에 차이 안 났는데도 예. 국회가 저렇게 일방적으로 구성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선거제도를 좀 바꿔서 소중대. 그 2등도 당선되고 3등도 당선되면은 네. 그렇게 죽기 살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균형도 좀 맞춰지고 그럼 좀 다단계도 될 수 있겠네요. 다당제 되고요. 그런 식으로 나라를 좀 바꾸자. 네.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좀 홍익 인간 아니냐 우리가 좀 상대를 상대를 좀 이롭게 해주는 이런 정신을 좀 가지고 너무 학교 다닐 때부터 경쟁 위주로 해놨어요. 치열한 경쟁 위주로. 그 교육도 새로 바꿔야 됩니다. 학교에서 토론하라 하면 토론이 안 된대요, 대학교. 내 혼자 일을 해야 되는데 뭐 같이 나눠 사람, 특히 외국 유학생들 왔는데 그게 토론하라 하면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좀 통을 키우는 국민성을 좀 바꿔주는 이런 교육제도 이런 것들 좀 얘가 거기 다양성, 균형 이런 걸 찾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그런 형태로 바꾸다 보면 죽기 살기로 하는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된다. 지금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저렇게 흔들려졌으니까 말이 되는데 이게. 미국 대통령을 보니까요.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사람 외국 사람 만나러 가잖아요. 정치 자금 다 냅니다 그게. 정치 자금. 우리는 무조건 깨끗하게 하라고. 정치 자금을 받되 그걸 쓰는 거를 투명하게 써야 돼요. 그렇죠. 투명하게. 우리는 전혀 손도 못 대게 해놓고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약자가 되면 선거 떨어지고 나면 원숭이는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사람이 선거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라 하잖아요. 너무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예. 사람이 선거에 떨어져도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중앙정치에서 그당 사무총장도 하시고 도지사도 하시고 뭐 이러셨는데 한국 헌정사를 쭉 보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리더십의 지도자가 좀 대통령이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 플러스 해가지고 좀 대한민국이 이런 갈등과 이런 전쟁 지금 거의 준내란 상태인 것 같아요. 국민들 그거는 서울 가보면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어떻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도자는 저는 경험, 경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지식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래서 상대를 좀 포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지도자. 미국 대통령도 야당 설득하는데 60%를 힘을 할애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예. 우리도 야당을 경쟁 상대가 아니고 설득한다. 한 배 타고 같이 가는 팀이에요. 대통령이 되면 내가 선장이에요, 선장. 선장이 배에 탔는 사람들 다 반란 아니라게 잘 설득해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내 혼자 운전 잘한다고 되나 이게 뒤에서 막 배를 디빌락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포용력을 가지고 야당도 설득하고 언론도 설득하고 포용력 있는 이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나라가 너무 야당이 공격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막 이렇게 지독하게 공격하는 야당은 처음 봤습니다만 야당은 공격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야당을 내가 정권 잡았으니까 설득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잘할 줄 알았어요. 야당 설득을 스타일도 그렇고 통 크고 이러니까 술 친구라 그러셨잖아요. 왜 못했을까요?
예, 이런 지독한 야당을 처음 봤어요. 지독해서. 탄핵을 29번 하고 특검을 22번 하고 또 솔직히 김건희 여사 뭐 좀 해놔 가지고 내일 특검하자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독한 야당을 만나 가지고 대통령이 굉장히 순수하고 좀 우직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못 살게 구니까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면 비서실장이나 총리는 정치인을 했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많이 요청을 했고 정치인이 총리가 됐으면요 야당 가서 이런 법 만들고 이러면은 이거 좀 봐주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정진석 실장님 잘할 줄 알았어. 근데 그분도 그걸 잘 못하신 것 같아. 대통령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 만나지 마 이거 하면 여기 지산이 비서실장 했어야 됐네. 그러면 하다가 딱 잠깐만 기다려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면 저런 지독한 그런 지금 야당의 형태는 나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오너로서 다 운영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누군가는 배후 세력이 있다. 배후 세력. 탄핵을 저렇게 밀어붙일 수 없거든. 국회는 양심상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검사가 뭘 잘못했다고 탄핵하는 얘기야. 이틀 근무한 사람도 탄핵하고. 그거는 근본적으로 배후에 상층부에 누군가는 지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일에 밀어붙여가지고 무정부를 상태로 만들어라. 이런 게 지령이에요, 지령. 내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끼리 우리가 이야기해보면 국회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너무 심한. 자, 그러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한국 안보를 돕고 있는데 간세는 4배다.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태풍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와 기회를 어떻게 진단하시며 경북 차원에서의 대응책은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그 거래의 달인이다. 거래 기술자. 예. 그러니까 이분을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트럼프가 막 내질러 놓고 또 깎아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트럼프 에이펙에 초대하고 김장한 목사님이 카트 장례식에 우리나라 대표로 갔었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그때 경북도지사 이름으로 트럼프를 우리 에이펙에 초청하는 걸 보냈습니다. 서신을. 노래 가면요. 그 사람들 다 읽어봅니다. 그런 거. 네. 그 다음에 저는 조셉윤 대사 대리 찾아가서 트럼프가 역할이 있다. 에이펙에 푸틴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와서 역할을 하면은 노벨상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설명하니까 굿 아이디어다. 이게. 그래,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본국에 보고했을 거예요. 김정은 목사 통해서 보고하고. 도지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격이 맞나? 격이 어디 있는다, 이게. 누구나 노력을 해야 된다. 누구나 같이. 그러면 트럼프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트럼프 2.0이잖아요. 윤석열 2.0이 가서 바로 맞다이 치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저 마지막으로 예. 국민들과 도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5천 년 동안 1000번의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인사말이 만나자마자 별거 없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게 역사적 산물입니다. 지금 어려움은 그때에 비해서는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전쟁 수준을 했습니다. 지금은 평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매우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도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을 믿고 또 도지사로서 우리 도민들도 믿고 빠르게 회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초인류 국가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폴리뉴스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